싹다 갈아엎어주세요. 네. 빅블러 현상 중에서도 이 산업간의 융합에도 이 사랑이 들어가는 생각에 다시 멈추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죠. 산업의 경계가 없어지는 이런 블러 현상 부분에 대해 빅블러 현상이 오늘 내일 하는 뭐 좋은 도시를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대구는 스마트시티 싹다 갈아엎어주세요. 네. 빅블러 현상 중에서 안녕하십니까. 대구의 도시 문제를 해결하고 생활 속의 스마트시티를 체험하는 팟캐스트 방송 대구는 스마트시티 아이가 두 번째 시즌 진행을 맡은 대구 테크노파크의 MC HD입니다. 시즌 1 이후 구독자님들께서 스컬리, 방금 이상한 걸 본 것 같아요. 시즌 2는 언제 하냐? 기다리다 못 빠지겠다. 여러와 같은 성원 덕분에 드디어 오늘 시즌 2의 문을 열었습니다. 성공하려면 한우물만 파라는 말이 있죠. 단언컨대 요즘은 한우물만 파면 뒤처집니다. 먼 미래라고 생각했던 기술들이 현실이 되면서 우리 산업 전반에 융곡파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이 은행, 증권, 공공경제 시장에 진출하고 전화통화를 위해 만든 휴대폰이 영상통화, 금융거래, 사진 촬영까지 가능한 스마트폰이 되면서 PC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간의 경계를 넘나들면서 산업 간의 경계가 흐릿해지는 현상을 빅블러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이름은 생소할 수 있지만 이미 우리 곁에 아주 널리 퍼져 있는 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구는 스마트시티 아이가 시즌2 첫 순서로 각 분야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패널들을 모시고 빅블러 현상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함께 하실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강은지 다크매트스 랩스 대표님, 이경민 블러셔 대표님, 최진아 창의도시재생지원센터 팀장님, 우리 시민과학자 두 분, 윤대일님, 전태현님 모셨습니다. 빅블러 현상이 뭔지 한 줄 한마디 이렇게 요약을 하면서 시작을 해보는 게 어떨까 합니다. 빅블러는 창문을 열어다오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제 생각에 빅블러는 I be the tomboy. 네, 아이들의 톰보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저는 사랑의 재개발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싹다 갈아엎어주세요. 네. 그거 말씀하는 거죠? 네네네네. 잘 보시네요. 어떤 의미죠? 네. 뭐 재개발 현장 가보면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뭐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되게 바뀌는 게 있지만은 그 안에 재개발이 되는 현장을 가보면 저는 뭔가 새로운 혁신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사는 사람들이 되게 좋아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블러라는 현상이 재개발처럼 뭔가 좀 안 맞는 것도 있지만은 결국에는 좋은 쪽으로 가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해서 재개발이다라고 했습니다. 사랑이 들어가요. 네네네. 이런 이 산업 간의 융합에도 이 사랑이 들어가면 뭔가 새로워질 것 같아서요. 네. 창문을 열어주오. 어떤 의미인가요? 네. 네, 맞습니다. 이렇게 마음에 드는 사람 만났는데 아무런 움직임도 하지 않으면 아름다운 사랑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이제 그것처럼 구애하는 사람은 창문이 닫혀 있더라도 내려가서 끊임없이 구애를 하고 그리고 사랑을 표현을 받는 사람 같은 경우는 마음을 열어놓고 받아야지만 사실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이것처럼 산업 현장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끊임없이 새로운 상대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함께 일을 하고 싶은 파트너를 만나서 창문 아래에서 세레나데를 부르듯이 끊임없이 찾으려고 하는 그것이 빅블러의 기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창문 안에서 세레나를 부른다고 해서 다 이루어지는 것도 아닌데 같은데요. 네,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네, 그 마음 안 맞는데 억지로 노력하다 보면 탈납니다. 산업 경계 안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경우에는 가차없이 사실은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오케이. 오케이. 이런 경우에는
제 생각에 다시 멈추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톰보이가 원래 약간 중성적인 이렇게 여자를 의미를 하잖아요. 근데 이 노래 가사를 들어보면은 나는 이제 여자도 남자도 아닌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내 애티튜드가 제일 중요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빅블러 현상도 어떻게 뭐 선을 긋고 나누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안에 들어있는 조금 본질이 중요할 것 같다라는 의미에서 저는 이제 아이들의 톰보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요즘에 핫한 주제가 기후 위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기후 위기를 앞서서 1.5도시에 만든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생활 패턴을 새롭게 디자인해 볼 것인지 시민과 정부와 기관들과 함께 조그마한 마을 규모의 실험들을 해보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네, 뭐 사실 빅블러라는 단어를 이번 팟캐스트를 통해서 처음 이제 듣게 돼서 저도 이 단어가 무슨 뜻인지 좀 찾아봤어요. 그래서 좀 읽어보니까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이랑 굉장히 유사한 점이 많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그 보통 혁신이라는 단어를 보게 되면 혁신의 가장 기본은 서로가 다른 섹터들이 모여서 융합하고 합쳐지는 게 가장 기본인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하나의 해결책이 다양한 섹터에 어떤 효과적으로 발휘되는 그런 과정들이 사실 빅블러의 가장 큰 효과를 저희가 보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도시의 어떤 뭐 물리적인 환경을 개선시키는 뭐 그런 하드웨어 사업부터 시작해서 주민분들이 이제 참여하시고 이렇게 앞으로 계속 해나가실 수 있는 이 소프트웨어적인 면까지 이제 저희가 다루고 있는데요. 저희 센터에서는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시민분들한테 도시재생이라는 개념을 좀 알리고 그리고 시민분들이 함께 이렇게 즐거운 삶터를 좀 만들어 가실 수 있도록 그런 활동들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 빅블러 현상 중에서도 그 수요자랑 공급자 간의 경계가 무너지는 좀 현상에 좀 초점을 맞춰봤어요. 그래서 저희 이제 도시가 아무리 좋게 만들어도 살고 계시는 분들이 별로 좋지 않은데라고 생각을 하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런 면에서 조금 수요자, 공급자 이런 구분을 하지 않고 도시에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의견을 내가지고 좋은 도시를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하는 이제 그런 현상들이 저희 이제 도시재생 분야에서의 빅블러 현상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산업 영역에서 또 어떤 빅블러 현상이 일어나는지 우리 이경민 대표님 네네. 모시고 말씀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카카오라는 채팅 서비스에서 내비게이션을 접목시키고 내비 서비스를 하고 뭐 이런 은행까지 업무를 하는 이제는 어떤 뭐 어떤 산업 경계가 없어지는 제가 알기로는 카카오도 처음에 채팅 어플을 만들고 한 2천만 명의 어떤 회원수를 모은 다음에 적자를 계속 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흑자를 전환하게 된 게 애니팡인가 게임을 접목을 시키면서 돈을 벌었고 그 전에는 무조건 다 투자를 했고 지금도 내비게이션을 접목시킨 것도 김기사라는 어플이 있었는데 그거를 800억을 주고 인수해서 내비게이션이라는 걸 접목시키는 건데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도 보면은 우리가 이 동네에 있는 전단지를 보고 주문을 해야 되는 거를 편하게 어플로 이 주변에 있는 식당들을 볼 수도 있게 해줬고 평점도 좋은 곳에 주문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거니까. 커머스 분야, 또 택배 분야 이런 분야에서 이런 빅블러 현상이 되게 혁신적으로 좀 다가오네요. 이런 블러 현상 부분에 대해 가지고 만연화되고 이제 점차 앞으로 진행이 되면 상대적으로 하나의 업종이라든지 하나의 것에만 고집하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뒤처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게 현실일 겁니다. 자본을 많이 가지고 있고 몸집이 큰 회사들이 이쪽을 선점을 해서 규모를 더 키우거나 하면 결국은 그 사람들한테 이익이 집중이 되는 아마 그런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우려가 들거든요. 이런 어떤 빅블러 현상에 부작용이 어떤 게 있는지 그 쏠림 현상 정말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진짜 보시면 너무 빅블러의 현상과 그 결과를 시장의 형성 그리고 자본의 축적이라는 관점으로 보게 되면 의외로 도시가 만들게 되는 불평등, 계층 간의 어떤 격차를 줄이는 데는 크게 도움이 되게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최근 들어서 많은 도시들이 이제 코로나를 겪으면서 15분 도시라는 개념이 그 기후 위기를 막고자 하는 다양한 전략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보면 이제 15분 도시를 만들기 위한 비즈니스 모델, 기술적인 진보, 혁신 이러한 것들이 너무나도 지나치게 15분 도시의 인프라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도시가 가지고 있는 소외 현상 그리고 차별 이와 같은 굉장히 사회적으로 이미 벌써 뿌리 깊게 잡혀 있는 요소들에 대한
부분이 조금 좀 소외되고 있는 건 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빅블러가 가지고 있는 이 개념을 어떤 포용적인 사회를 디자인하기 위한 하나의 프레임워크로 생각해 본다면 빅블러의 파급력을 훨씬 더 효과적으로 더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 빅블러 현상이 일어나면서 아마 사회가 좀 굉장히 급격하게 변화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문제는 이 너무 급격한 변화를 조금 못 따라가시는 계층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요즘 패스트푸드점 가면은 이제 점원이 더 이상 주문을 받지 않고 다 키오스크 통해서 주문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저도 사실은 이게 좀 어려운 게 얼마 전에 제가 무인 카페에 갔었는데요. 아이스 커피를 시켰거든요. 아이스 커피 시켰는데 제가 설명을 좀 잘못 읽어봐가지고 얼음이 나오기 전에 제가 컵을 이렇게 빼버렸어요. 네, 그래서 저는 차가운 커피를 시켰는데 얼음 없이 따뜻한 커피를 결국 마시게 됐거든요. 저도 그런 경험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이렇게 기술의 변화를 따라가기 어려우신 분들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그 사회적인 좀 면을 좀 문제점 보완하기 위해서는 어떤 서비스를 기획하는 데 있어가지고 좀 더 쉽고 또 사람한테 가깝고 또 이런 방향으로 좀 기획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새로운 시도나 새로운 혁신은 반드시 부작용이 좀 따라오는 것 같아요. 질문해주신 우리 윤대일님, 또 두 분 패널, 우리 강은지 대표님, 최진아 팀장님께서 그 부작용에 대한 대응 방안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서 이런 불로 현상들을 우리가 맞이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이 한계점이 점점 더 허물어질 것 같아요. 옛날에 농업 같은 경우에 이제 호미로 이제 밭 갈고 이제 농 갈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요즘은 이제 핸드폰 하나로 이제 농업을 다 갈아엎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사회가 건강하려면 이제 새로운 시도가 끊임없이 계속 발전되고 이제 진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사실은 이 이야기에 좀 동의를 하고, 사실 아까 윤대일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어떤 부작용 뭐 이런 것보다는 저는 무조건 긍정적이게 생각을 좀 하는 편이거든요. 생각해 보면 예전에 왜 그 롯데마트인가 거기서 통큰 치킨 이거 어떤 했을 때 주변에 치킨 업종 하는 분들이 이게 막 되게 큰일 나는 줄 알았거든요. 자기들이 막 다 잡아 먹는다 막 이런 얘기를 했지만 결국에는 어떤 이런 배달의 민족이나 사람들이 먹고자 하는 그 어떤 장을 보러 가서 그냥 가볍게 가족들이랑 먹는 거지 배달이 줄어들거나 그러지는 않았다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뭐 어떤 어려운 점을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무조건 긍정적이게 해야 시장에서 싸워야 뭔가 혁신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불편함을 해결하고 먹고 싶은 것들을 사고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쏠림 현상에 대한 어떤 그런 부작용을 생각하는 것보다는 긍정적으로 이런 걸 계속 진행해야 뭔가 혁신적인 어떤 성공 사례가 무조건 나온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을 듣고 보니까 혁신이라는 말들의 또 새로운 다른 말이 바로 빅블러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요. 네네네. 결국 이제 우리 사회가 조금 더 나아가고 발전하는 길에 반드시 빅블러가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빅블러 현상이 오늘 내일 하는 일이 아니니까 계속 이어질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럼 어디까지 빅블러 현상이 일어날지. 도시재생 분야에서도 조금 뭐 스마트 시티 관련된 기술들을 더 접목을 시켰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뭐 현재 국토부에서도 뭐 생활 밀착형 스마트 기술 지원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그 도시재생 사업 따로, 이 스마트 시티 관련된 사업 따로 이렇게 하는 게 조금 비효율적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떤 도시와 관련된 어떤 사업을 진행할 때 좀 더 멀리 내다보고 필요하다면 그 경계를 조금 허물어 놓고 이렇게 사업을 같이 추진하는 게 좀 좋은 방향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 빅블러 현상은 이제 우리 생활 속 곳곳에 스며들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앞으로 어떤 분야에서 빅블러 현상이 일어날지 우리 강은지 대표님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 도시 경계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요. 그 이유는 5G와 같은 통신 기술이 아주 확산되고 보급화됨으로써 우리가 도시를 경험하는 어떤 물리적인 경계에 대한 개념이 달라지고 동시에 도시를 경험하는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에 커다란 변화가 생길 것 같아요. 그런 맥락에서 저는 크게 세 가지의 어떤 변화를 좀 집중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식량과 에너지의 생산이 굉장히 로컬화될 예정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일을 하는 방식에서도 아주 급진적인 변화를 지금 코비드를 통해서 경험했던 거 그 이상으로 경험을 하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도시 안에서 DIY와 같은 문화 생산에 대한 욕구가 많아지면서
되면서 문화를 항려하고 소비하는 어떤 모든 것들의 재편들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동시에 좀 눈여겨볼 지점들은 비물질 경제가 훨씬 더 확장될 예정이고요. P2P와 같은 거래를 가능케 하는 새로운 그 디파이와 같은 탈중심화되어 있는 어떤 파이낸싱 툴들이 생겨나게 되면서 더더욱 섹터 간의 어떤 교류가 많아지게 되고 그 섹터 간의 그 블러 현상들이 새로운 가치와 동시에 마켓을 만들어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새로운 가치로 이미 떠올라 있는 빅블러 현상. 산업가의 경계는 이미 흐릿해지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한 분야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장점이 단점을 덮어줄 수 있는 것. 장단점에도 서로의 경계가 흐릿해지는 빅블러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예측해 봅니다. 오늘 나와주신 패널 여러분, 그리고 잘해주신 시민과학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대구는 스마트시티 아이가 시즌2. 저는 2편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구호 한번 외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는 스마트시티 아이가! 다시 해야 될 것 감을 좀 잃었습니다. 몇 달 쉬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